반갑습니다. PC 종합학교 리키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문과 예제 도면을 가지고 ATC 2급 시험 도면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나눠드린 유인물을 볼 것 같으면, 자, ATC 도면 레이아웃 설정에서 툴에서 옵션을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꿔줘라 라는 게 있죠. 그리고 레이아웃 탭을 레이아웃 1 탭에서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참조해서 일단 한번 도면 설정을 해볼 건데, 자,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램이 초기화되어 있을 겁니다. 프로파일에서 리셋하면 초기화 되는데,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2D 모델링으로 되어 있는 걸 오토캐드로 바꿔야겠죠. 만약에 바꿔져 있다면 굳이 바꾸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토캐드 클래식으로 바꾸시고요. 자, 그 다음 툴을 자신이 그리기 편한 위치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자, 저는 여기다가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이동을 해주죠. 자, 그 다음 보면 디메이션, 우리 치수를 넣는 치수 툴이 안 보이죠? 어캐드에 가셔서 디메이션을 클릭을 하셔서 치수 툴도 역시 원하는 위치에다가 딱 옮겨 놓습니다. 자, 그 다음 툴스에 가시면 툴스에 가시면은 옵션이라는 항목이 있죠? 옵션. 자, 툴스 옵션. 자, 그러면 이렇게 옵션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탭, 디스플레이. 자, 디스플레이에 오시면 레이아웃 구성 요소라고 해서 이렇게 쭉 체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맨 위에 하고 맨 아래에 체크만 그대로 두시고, 이 중간에 있는 체크,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체크는 해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위에 컬러에 들어가시고요. 자, 컬러에 들어가시면 시트 레이아웃, 그러니까 시트 레이아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2D 모델링 스페이스가 있죠.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가 지금 화이트로 되어 있는데 얘를 블랙으로 바꿔줍니다. 두 번째 있는 시트 레이아웃 탭도 마찬가지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적용하시고 닫고요. 역시 적용하시고 OK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트 레이아웃 1 탭으로 탭을 변경을 해줍니다. 자, 탭을 변경을 해주고 마우스를 내 쪽으로 당기게 되면 기존에 있는 뷰어 창이 하나 있을 겁니다. 얘를 삭제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리미트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자, 리미트, 명령어를 리미트를 넣고 0,0 그 다음에 297,210 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용지에 설정을 맞춰주는 건데 297,210은 A4 용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A4 용지 사이즈로 일단 리미트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 보여지도록 레탱글러로 A4 용지 사이즈를 표시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옵셋으로 10cm를 줘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도면에 보시면 자, 도면의 전체 크기가 297,210이죠. 그리고 옵셋으로 10cm씩 양쪽으로 10cm의 옵셋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십니다. 그 다음에 도면의 외곽선이 이렇게 쭉 그려져 있는 게 보이실 거고, 자, 여기에는 도면의 표제란을 만들게 되겠죠. 자, 이 모든 작업은 0번 레이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그래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명령어는 리미트고요. 자, 그 다음에 0,0 297,210 그 다음에 사각형이죠. RLC 하시고요. 0,0
297,210.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미리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셋으로 안쪽으로 10cm 주고요. 자, 밖에 거는 지우시고 안에 거는 분해를 해줍니다. X를 이렇게 분해를 하죠. 자, 옵셋 위에서 15cm 띄워주고요. 옆에서 45cm 띄웁니다. 그 다음에 트림, 필요 없는 거 제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여기 표제란에다가 예, 이름,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험번호를 적게 될 텐데, 요즘은 뭐 밖에서 템플릿이 따로 나온다고 해요. 거기에 저장할 때 수험번호만 바꿔주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시면 텍스트는 T고요. 이 표절에는 글자를 이제 수험번호를 집어넣게 되는데, 센터 가운데 정렬, 미들 센터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4cm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다가 그냥 ATC 예제 도면이라고 할게요. 네, 그 다음에 OK 하시고요. 자, 이렇게 두시면 되는데, 자, 맨 마지막에 하나 더 하실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치수 변수값을 바꿔주는 겁니다. 치수 변수값을 바꿔주는 명령어는 dimsen이고요. DEMCEN입니다. 자, 엔터 하시면 기본적으로 2.5로 되어 있을 겁니다. 얘를 0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레이아웃 1탭에서 할 작업은 모두 끝났어요. 자, 여기 보시면 옵셋 15cm, 10cm 주고 그 다음에 분해를 하고 지우고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옵셋으로 15cm 그 다음에 옵셋으로 45cm 이렇게 줬다. 그리고 트림으로 잘랐고요. 자, 텍스트에 M 텍스트로 이제 문자를 넣게 되는데 스탠다드 표준이죠. 예, 표준 그대로 가시고 글자 크기는 4cm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딤센 얘는 치수 변수값입니다. 치수 변수값을 2.5에서 0으로 바꿔주는 것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는 모델 탭으로 탭을 변경을 해주시고요. 레이어를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레이어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0번 레이어 있고 딤, 딤은 치수선이죠. 그 다음에 센터, 중심선, 그 다음에 히드는 숨은선이고요. 그 다음에 모델, 요거는 이제 도면에 도형의 외곽을 그릴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자, 엠뷰어는 우리가 나중에 레이아웃 1탭에서 그림을 배치를 하게 될 텐데 그 배치를 하게 할 때 사용하는 탭이 레이아웃 엠뷰어 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시면 각 탭에 어떻게 나타난다 이렇게 적혀 있죠. 레이아웃 1탭에서는 0번 레이어에서는 레이아웃 1탭에 도면 외곽선 그 다음에 표제란 자 스케일 표시를 0번 레이어에서 해주시는 거고 치수선에서는 뭐 다 아시죠? 치수를 넣어주는 거고 자, 센터에서는 글자가 잘못됐네요. 그죠? 센터에서는 중심선 그 다음에 컬러는 그린 컬러로 되어 있고 자 히드는 숨은선 가상선이죠. 숨은선은 옐로우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걸 해볼 텐데 자 모델 탭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레이어 관리자를 여십니다. 자 그 다음에 Alt N 하면 새 레이어가 만들어지죠. 딤 센터 히든 자 그 다음에 모델 모델 그 다음에 엠뷰어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모델이 model EL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 센터 레이어는 그린 컬러 3번 자, 딤은 1번
그 다음에 히드는 2번, 예, 앰비어는 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컬러 숫자예요.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라인 타입 스케일을 센터하고 히드는 바꿔줘야 되는데, 자, 여기 라인 타입 스케일 매니저를 딱 여시면, 라인 타입을 여시면 셀렉트 라인 타입이라고 해서 창이 하나 뜨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센터하고 히든이 없어요. 그래서 로드에서 새로운 센터하고 히든을 불러올 겁니다. 자, 로드 창을 클릭을 하시고 센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히든 같이 선택해서 OK 해주시면 되겠죠. 자, 센터에는 센터 OK, 히든에는 히든 OK.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모델 탭에서 모든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실 거는 이제 기본 기준선을 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도면에서 보시면은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야 제일 정확하게 그려질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프론트하고 라이트의 그림은 각각의 높이만 나와 있고 탑의 그림에 보니까 예, 모든 걸 다 표시를 할 수 있게끔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 큰 원이 반지름이 66cm, 그 다음에 원이 지름이 102, 그 다음에 지름이 54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이 위에 그림을 먼저 그려야지만 밑에 그림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에 있는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중심선을 하나 끄고요. 이렇게 꺼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일 큰 원, 반지름 66cm 짜리 원을 그려야겠죠. 자, 66cm. 그 다음에 102 짜리니까 D 누르시고 102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54 짜리, 지름이 54 짜리 원이 있습니다. 역시 D 하시고 지름 54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보니까 48cm 띄워준 부분이 있습니다. 위아래로 48cm 띄웠죠. 그럼 옵셋으로 24cm씩 주면 되겠네요. 그죠? 옵셋. 자, 위아래로 24cm씩 띄워줍니다. 이렇게 아래로 잘 안 떨어지네. 자, 이렇게 띄워주고요. 트림 필요 없는 선은 바로 제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바깥쪽 필요 없죠? 네,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뭘로 바꿔야죠? 네, 중심선, 센터로 바꿔줘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양쪽 도면에 전체적인 높이하고 길이까지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것을 윤곽을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 위아래 맨 마지막 지점에 찍어주시고 마찬가지 수평도 맨 양쪽 옆을 끝 지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보면 나중에 배치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면에 중간중간을 떼어 놓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그 그림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통상 100에서 200 정도 띄게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배치를 할 때 걸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일단은 좀 띄워줄게요. 자, 그 전에 탑의 그림에서 필요 없는 부분 역시 먼저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거를 해줬고요. 자, 그 다음 간격을 띄워야 된다 그랬죠. 저는 100, 일단 여기서는 100을 띄겠습니다. 자, 옵셋으로 100을 해주고 밑에 양쪽 지점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자, 프론트의 그림을 보니까 총 높이가 나와 있죠. 총 높이가 111cm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1cm를 또 역시 띄워줄 겁니다. 옵셋 하시고요. 111 이렇게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프론트 그림에 라이트 그림에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높이도 정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길이도 정확하지 않죠. 자, 이 길이는 탑의 길이에서 빼오시면 됩니다. 탑의 높이가 라이트 그림의 길이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탑의 길이가 탑 프론트의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대로 당겨 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X라인을 선택을 하는 건데, 자, XL 하시고 A 45도짜리 가상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자, 이렇게 딱 그어주시면 프론트 탑의 그림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죠. 예, 이 지점을 이렇게 당겨 내려 주시면 이쪽 프론트 이제 라이트 쪽에 그림하고 똑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의 외곽을 쭉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필요 없는 부분은 트림으로 먼저 잘라줍니다. 자, 지금 요 지점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렇게 잘라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9개의 칸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지점에는 역시 탑의 그림이 먼저 들어가 있죠, 지금은. 자, 여기는 프론트 그림이 들어갈 자리고요. 여기는 라이트 쪽 그림이 들어가게 될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균형을 맞춰주시면 나중에 그림을 그리실 때도 훨씬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자, 트림으로 역시 필요 없는 부분은 먼저 제거를 할게요. 요거는 센터 라인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오시고 트림. 자, 얘는 일단 센터 레이어로 바꾸겠습니다. 바꾸고요. 자, 여기도 필요 없는 부분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밑에 쪽에 밑에 라이트 그림에 보시면 다 프론트의 그림에 보시면 총 길이 11cm고 위에서 27cm 그 다음에 72cm 옵셋을 줬죠. 자, 이 부분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자, 옵셋 27, 자, 그 다음에 옵셋 72. 자, 이렇게 띄워주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이트 쪽에 와서 자, 라이트 쪽에도 보니까 위에서 48cm, 그 다음에 밑에서 33cm 옵셋이 되어 있죠. 그리고 챔플로 위쪽은 9가 챔플 되어 있고 밑에 쪽은 12 챔플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 하시고 위에 48cm고요. 자, 밑에 33cm 띄워줍니다. 자, 그리고 기둥이 필요하겠죠? 기둥. 자, 이 부분 만나는 제 첫 지점을 이렇게 당겨와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내려주고요. 자, 여기에 이제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생기겠죠? 자, 이렇게 생겨서 트림, 필요 없는 부분은 바로 제거를 합니다. 자, 이 부분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제거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역시 다 끝난 선은 미리 딱 지워주셔야지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 챔플이 있죠, 챔플 9가 있는데 우리 명령어 CHA 챔플, 그 다음에 거리값 얼마, 트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또 있네요, 그죠? 자, 일단은 트림을 안 하는 걸로 하고 할게요. 그러면 자, CHA 그 다음에 트림을 먼저 설정해 줘야겠죠. 자, 트림이 지금 현재 트림 한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노 트림으로 바꿉시다. 자, 그 다음 거리값 D 얼마예요? 9죠? 위아래 9니까 9cm씩 찍어주시고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챔플 들어가서 이번에는 거리값이 12죠?
이렇게 거리를 잡아주시고요. 자, 필요 없는 부분 트림으로 제거를 합니다. 자, 여기도 필요가 없으니까 이 부분도 제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챔플된 부분을 이렇게 이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어주시고 밑에도 트림으로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를 할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라이트 쪽의 그림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이어서 라이트 쪽에서도 프론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면을 완성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쭉 이어서 가고요. 일단 자, 위에 보니까 만나는 지점들이 또 있죠. 위에서도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자, 트림 위에서는 지금 여기 날개 지점인데 자, 도면을 보면 날개 지점이 어디까지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거를 날개 지점을 확인을 해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지점이 생기게 되겠죠. 자, 여기도 보시면 자, 이렇게 라인이 쭉 내려옵니다. 일단 이거는 헷갈리니까 좀 지우고 갈게요. 자, 그 다음 TR 트림. 자, 이렇게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밑에 쪽도 마찬가지죠. 트림으로 지우고요. 자, 반대쪽도 역시 똑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트림 하시고 위쪽도 필요 없는 지점은 삭제를 할게요. 네, 이렇게 삭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기둥이 필요하죠. 기둥도 이렇게 내려서 기둥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자, 이 기둥은 높이가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이어서 포인트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죠. 트림. 자, 얘는 살아야 되는군요. 얘를 제외한 일당들을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살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트림으로 필요한 부분만 남겨둘게요. 자, 얘 지우고 이쪽에 지우고요. 자, 여기는 이제 챔플이 되는 부분일 거고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또 선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필요 없는 선은 바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얘도 필요 없죠? 이렇게 밑에도 마찬가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라이트 그림의 챔플 된 부분은 프론트의 챔플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자, CHA 자, 노트림이죠?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고 거리는 9 이거 아닌데 자, CHA D 거리는 9 자,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자, 아랫부분은 샘플 12죠. 자, 이렇게 잘라줍니다. 필요 없는 부분 트림으로 잘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일단 라이트의 그림도 모두 끝났습니다. 근데 라이트의 그림이 모두 끝났는데 보니까 위에 우리 가상의 원으로 해서 이렇게 히든 원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좀 보시면 이렇게 히든 원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히든 선으로 선이 정리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만들 겁니다. 자, 이 부분 만들려니까 어디서 선이 올라가야 될까요? 이 아래쪽에 있는 챔플 부분에 선들이 올라가 줍니다. 챔플 12 부분도 올라가고요. 챔플 9도 올라가죠. 자, 위에 원을 그리는데 레이어를 아예 히든 레이어로 바꾸고 원을 그릴 겁니다. 자, 원 그리는 방법은 여기서는 2포인트를 사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2포인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얘네는 다시 필요 없으니까 지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지금 잘려서 히든으로 바뀌어 있는데, 자, 이 부분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 포인트로 선을 끊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로 선을 끊어줍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을 선택을 해서 뭘로 바꿔주면 되죠? 히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바꾸고요. 자, 여기 뭐 잘못된 게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히든된 부분들을 여기도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고 이렇게 지워서 선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선은 끝난 것 같고요. 근데 보니까 그림에 보니까 센터 선들이 약간씩 도형 밖으로 나와 있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옵셋으로 0.5씩 줘서 선을 연장을 해줍니다. 뭐 여러분도 뭐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면 되는데 꼭 저를 따라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뭐 요거는 임의로 선택을 한 거니까 꼭 정확하다 뭐 일정하다 이건 아닙니다. 자, EX 자, 연장하기로 도달할 선들을 먼저 다 체크를 해주고 자, 선을 연장을 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연장을 해주고요. 탑도 마찬가지로 연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셋 5 했던 부분들을 전부 삭제하면 되죠. 자, 이렇게 삭제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게 우리 예제 화면에 보시면 프린트에 보시면 자, 히든하고 센터하고 히든선은 라인 타입 스케일을 1에서 0.5로 변경을 해라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변경을 해줄 건데 자, 우리 변경하실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일이 이렇게 다 선택을 해서 센터하고 히든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자니 너무 버거워요. 귀찮고 버겁죠? 뭐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는데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려니까 좀 버겁네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델에 불을 탁 꺼주시면 모델 내에 불을 끄면 뭐만 남아요? 히든하고 센터만 남죠. 자, 얘들을 모두 선택을 하고요. 자, 컨트롤 1 하시면 특성창이 뜹니다. 자, 특성창에서
지금 라인 타입 스케일이 1로 되어 있는 게 보여요. 자, 이 부분을 0.5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ESC 하시면 선들이 좀 더 촘촘해진 게 보이죠. 자, 다시 모델 탭을 켜고요. 모델 레이어를 켜고 가상의 중심선 X라인은 이제 지워줍니다. 자, 이제 dim으로 바꾸고 레이어를 dim으로 바꾸고 치수선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치수선을 볼게요. 자, 일단 직선 먼저 하죠. 직선 먼저.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당겨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밑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 선택을 하고요. 여기 찍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치수는 연속선으로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고요. 자, 모든 도형은 겹치지 않으셔야 되고요. 선이 겹치면 안 되고, 찌꺼기도 남기시면 안 되고, 단, 치수선은 겹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치수 보조선 길이는 겹쳐도 상관이 없다는 거. 자, 이쪽, 라이트 쪽입니다. 자, 이렇게, 48cm죠, 여기. 그 다음, 여기 33이고요. 자, 이렇게 찍어주고요. 자, 이제 관건은 양쪽 옆에 있는 건데 챔플 부분하고 위쪽에 있는 반지름 모양만 넣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딱 반지름 넣었더니 어때요? 도면에는 예제 도면에는 뒤쪽이 꺾여 있는데 여기는 꺾여 있지 않죠. 꺾여 있지 않고 어떻게 나와요? 쭉 직선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우리 치수 편집에 가시면 모디피하고 모디피가 있죠. 야, 모디피 클릭을 하시고요. 자, 텍스트 탭에 보시면, ISO 스탠다드, 표준이죠. 국제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OK 하시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반지름 값이죠.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여기가 꺾여 있죠. 이 부분이 지금 꺾여서 나오죠. 자, 그 다음, 자, 지름값을 넣어볼 거예요. 지름값을 넣어보는데, 자, 지름 아이콘 클릭을 하시고, 탁 당겨주시면, 어때요? 꺾여서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 예제에서 보니까, 예제에는 중심 라인이 없죠, 지금 여기에. 54도 마찬가지. 중심 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치수 편집 탭에서, 편집을 해서 그리시면 돼요. 자, 일단 얘는 지울게요. 지우고, 자, 치수 편집 클릭을 하시고요. 자, 모디피. 자, 이번에는 피트. 피트에 보시면 드로우 언더라인이라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드로우 딤 라인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자, 여기에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체크를 해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리 보기에 보시면 어때요? 중심선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OK. 닫고, 자, 지름 표시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죠? 지름 표시. 자, 이렇게 당겨서 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치수 표시가, 저 지름 표시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죠? 그냥 네모난 상자로 나와 있네요. 자, 요거 수정을 할게요. 자, 글자 클릭을 하시고요. 한 번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 번 클릭하시고, 위에 치수 편집, 치수 툴에 보시면, 연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하시고, 자, 그러면 명령어가 쭉 나옵니다. 홈, 뉴, 로테이트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여기서는 뭘 눌러주냐면 new를 눌러줍니다. n 그러면 추수를 입력할 수 있는 툴이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걸 다 지우고, 자, 우리 앞에 지름 표시가 들어가는 게 먼저 명령어가 %%C였죠. 그 다음에 102 이렇게 바꿔주고 OK를 클릭을 합니다.
마찬가지, 예, 치수, 여기 반지름값 54도 예, 선택을 하고, 자, 연필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new, 예, 얘는 지우고, %C 54. 그리고 OK.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이제 챔풀, 예, 챔풀에, 수치를 한번 집어넣어 볼 겁니다. 예, 우리 엘리 배웠죠, 엘리. 자, 엘리 하시고요. 자, 세팅에 들어가셔서 먼저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 세팅 탭의 세 번째 탭이죠. 마지막 탭에 가보시면 여기에 언더라인해서 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얘를 체크를 하시고 OK 합니다. 자, 다시 이제 명령어를 집어넣어 이번에 포인트를 찍어 주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포인트 어디다 찍을까요? 지금 딱 됐더니 끝점만 나오고 중간 포인트가 없죠. 자, 근데 여기에 도면에 보시면 도면에 보시면은 자, 챔플이 어디에 돼 있어요? 여기 선의 중간에 돼 있죠. 그래서 양쪽에 중간에다가 챔플 표시를 넣어 줄 겁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미드 포인트 선택을 하시고요. 대충 한번 딱 찍어 주시고 각도는 45도 정도 예,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포인트 찍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짧게 찍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짧게 직격하고 짧게 찍겠습니다. 짧게 찍고요. 자, 텍스트 수치를 넣어라 라고 나오는데 그냥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M 텍스트가 나오면 예, 글자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C 그리고 9 그리고 엔터. 자, 다시 한번 엔터를 한번 더 쳐주시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마찬가지 밑에 쪽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엘리 하시고요. 역시 미드 포인트 찍고 저는 직격 끌 거예요. 45도. 자, 첫 번째 포인트 다시 직격 켜고 짧게 한번. 자, 그 다음 엔터. 자, M 텍스트가 나오면 C12. 자, 엔터, 엔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챔플 표시까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레이아웃 설정을 할 겁니다. 자, 레이아웃 설정을 할 건데 레이어는 네, 엠비어 탭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1 탭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명령어를 치게 될 거고, 자, 우리 프린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프린트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 자, 5번에 해당하죠? 자, 배치, 레이아웃, 레이어로 변경 후 레이아웃 1 탭에서 배치한다. 자, 배치 시 도면 외곽선 안쪽으로 오스냅을 끄고 배치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명령어는 엠뷰어고 그 다음에 숫자는 4죠. 자, 4. 이거는 창이 4개를 생성을 한다는 뜻인데 이 중에서 창 1개는 필요가 없으니까 나중에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도형을 화면 중앙에 오도록 이동시켜서 스케일을 맞춘다 라고 되어 있죠. 줌, 스케일, 그 다음에 1과 2분의 1, 그 다음에 리젠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명령어는 MV, 그 다음에 숫자는 4, 그리고 오스냅 일단 끄고요. 자, 외곽선에 도면 외곽선에 제일 가장자리 부분에 겹치지 않도록 선택을 해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돼요. 자, 오스냅을 켜면 어때요? 오스냅을 켜놓으면 계속 끝부분에 겹치게 되겠죠. 그래서 오스냅을 끄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창이 4개가 생겼고요. 자,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그 다음 각 위치에 올 도형들이 센터로 이렇게 딱 이동을 시켜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명령어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명령어는 각 창에서 똑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자, 줌, 자, S, 자, 1과 2분의 1 XP.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도형이 커져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도형은 커졌는데 센터선이 정확하게 잘 나타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자, 명령어를 쳐줍니다. 또 하나의 명령어 regen. 그냥 R2만 치시면 돼요. 자, 엔터 하시면 어때요? 센터선이 조금 더 선명해 보이죠? 마찬가지 위에서도 자, zoom S 자, 1과 2분의 1 XP. 자, 이렇게 해서 오시고 센터에 딱 위치를 하게 만들어 놓고요. 자, regen rli 이렇게 명령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사실 이게 좀 번거로워요. 일일이 다 치는 게 정상이긴 하지만 이게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른 방법은 뭐냐면 얘도 좀 작게 놓을게요. 다시. 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우리 위에 빈 공간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쭉 아래에 뷰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뷰포트. 자, 뷰포트 클릭을 하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게 되고요. 자, 보시는 창이 하나 뜨게 되고, 자, 여기서 창을 전부 선택을 하시고, 예, 여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밑에 쪽에 쭉 스케일 표시들이 나타나는데, 1대1, 1대2, 뭐 1대4, 1대5, 1대8, 뭐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나죠? 여기서 1대2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그림들이, 예, 동일한 사이즈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됐고요. 이렇게 배치만 해주면 되겠죠. 배치만.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배치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이하고 기준을 맞춰야 되겠죠. 기준창은 항상 프론트 창이 기준이고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에 나타나죠. 예, 기준창은 프론트 창이 기준이고 MV 셋업 그 다음에 실시간 자, 수평 수직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맞출 때는 지금 오스냅이 꺼져 있으니까 오스냅을 켜줘야 되는데 일단 명령어를 입력을 할게요. 자, MV 셋업 자, A 실시간 자, H 수평. 자, 근데 찍으려고 보니까 어때요? 마우스에 포인트가 안 잡히죠. 예, 오스냅이 꺼져 있어서 그런데 자, 오스냅 다시 켜주시고요. 자, 오스냅 선택할 때 교차점만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OK 합니다. 그리고 다시 딱 갖다 대면 어때요? 예, X 표시가 생기죠? 오스냅이. 자, 클릭해주고 똑같은 위치에 라이트 쪽에 클릭을 해주시면 수평이 맞아집니다. 자, 다음 수직 V 엔터 하시고요. 뭐 원의 센터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정렬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제 창을 동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창을 동결을 하실 때는 MV 레이어에서 요 세 번째 있는 아이콘, 우리가 처음에 전구는 불을 끄는 아이콘이었고 그 다음 햇빛 아이콘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 주시면 동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동결이 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케일 표시만 하여 주시면 되는데 스케일 표시는 0번 레이어에서 작업을 합니다. 자, 유인물에 보시면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동결 방법이 있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요 스케일 표시도 정해진 규격이 있습니다. 자, 길이는 50cm, 그 다음에 프론트 라이트 탑의 글자 크기는 4cm, 아래쪽은 2.5cm, 그리고 원은 반지름 값이 5인 원을 그려주셔야 되겠죠. 자,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레이어는 0번 레이어로 바꾸고, 자, C 엔터. 자, 반지름 값 5 하시고, 뭐, 아무데나, 반지름 값은 5로 하시면 됩니다. 5 엔터. 자, 그 다음에 라인. 이 쿼드런트 점 잡으시면 되고요. 직결 사용하니까 옆으로 하시고 50만 입력을 하시면 되죠. 엔터. 쿼드런트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자, T 텍스트 창을 띄워서 글자를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요 텍스트 창의 크기는 1을 넘지 않도록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프론트 스케일 SCALE 자, 1과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프론트의 글자 크기는 4cm 그리고 스케일은 뒤로 쭉 밀어서 예, 총 길이 50cm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무브로 옮기면 되겠죠. M 이렇게 찍고요. 이렇게 도형 밑에 센터에 배치되도록 갖다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카피하면 되겠죠. 카피 CO 카피를 할 거예요. 이렇게 각 도형 밑에다가 깔끔하게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글자만 바꿔주면 되죠. 위에는 탑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옆은 라이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도면은 완전히 끝났고요. 도면을 제출하시기 전에 센터 가운데 정렬로 딱 도면이 화면의 가운데 오도록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명령어는 Z, 그 다음에 A. 자, 그러면 이렇게 도면이 화면의 중앙에 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도면을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장을 하신 다음에 뭐 수험번호를 뭐 바꿔서 저장을 해라 라고 아마 감독관님이 말씀을 하실 건데 그대로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토캐드 2급 도면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도 그리시다 보면 많이 늘어요.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하면서 그림을 다 그려도 지금 한 45분 정도밖에 안 걸렸으니까 여러분도 빨리빨리 많이 숙달이 되시다 보면 도면을 빨리 그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딱 도면을 먼저 보면 어느 그림을 그려야 어느 부분부터 먼저 그려야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지 그런 게 다 보이니까 일단 많은 연습을 해 보시고요. 꾸준히 연습을 하셔서 시험 시간은 1분 30초에 1시간 30분입니다. 1시간 30분 안에 모든 그림을 그려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분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PC정보학교 리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